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와 절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완전한 문장에서 어떻게 생략이 돼서 불완전한 문장이 돼서 그 문장이 편리하게 활용이 되는지, 복잡한 문장 안에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구와 절의 개념을 간략하게 정의를 내려드려 볼게요. 절이라는 것은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구라는 것은 불완전한 문장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완전한 문장에서 불완전한 문장이 어떻게 생략이 돼서 편하게 사용이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I want something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 문장 말고 또 다른 문장이 I eat an apple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볼게요. 둘 다 삼형식의 문장이죠. 해석 간단하게 해볼까요? 나는 원한다. 무엇을? 어떤 것을요. 나는 어떤 것을 원한다. 뒷문장도 나는 원한다. 무엇을? 사과를 먹는 것을 원한다. 둘 다 삼형식의 문장이죠. 근데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 단어 하나가 내가 사과를 먹는 일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뒤에 있는 완벽한 문장이 something이라는 단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커다란 문장을 나라 A라고 보고요. 뒤에 있는 이 커다란 문장을 나라 B라고 봅시다. 그리고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각각 도시 1, 2, 3으로 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 1, 2, 3으로 보겠습니다. 두 나라가 싸웠을 시에 커다란 나라가 작은 도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도 조금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일본의 종속이 되는 종속 국가에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문장을 연결은 시켜주지만 동등한 위치가 아닌 이 문장이 단어 안에 들어가는 종속의 연결고리, 즉 접속사가 필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 접속사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거를 뭐로 정의를 내렸느냐? 단어를 종속 접속사를 만들어줬어요. 대표적으로 대시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럼 밑에 이 문장을 만들어 보면 I want, 원하다라는 뒤에 문장이 들어가게 됐으니까 종속의 접속사 that으로 연결시켜주고요. that 뒤에 문장을 그대로 적습니다. I eat an apple이 되는 거죠. 그럼 문장을 해석해보면 나는 원한다고 했는데 뭘 원할까요? that이라는 접속사에 문장을 원하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장은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은 절이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목적어 위치는 목적 단어가 아니라 완벽한 문장이 들어간 목적어 절이 되게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목적어 위치하는 품사가 명사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명사도 완전한 문장이 명사 절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또 분석을 해보면 나는 먹는다 사과를 이라는 문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명사화가 되기 때문에 것이라는 해석이 될 거예요. 해석은 나는 내가 사과를 먹다 원하다가 아니라 이 대세 기능 덕분에 먹는 것을 원한다가 되는 거죠. 목적어 위치의 해석인 을의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중요한 문장인 여기까지 크게는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주, 절이라 칭하고요. 이 부분은 덜 중요한 문장, 종속이 된 문장이기 때문에 종속의 완벽한 문장, 종속, 절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명칭이 같을 수가 없기에 하인들도 노예들도 조목목가의 족쇄를 치워주기 위해 이렇게 컴마를 하나씩 찍어주게 됨으로써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이 문장을
더 경제적으로 바꿀 거예요. 왜냐면 문법적으로 맞으나 주어가 두 번 쓰이게 될 경우에는 반복되는 행위, 즉 불필요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소모가 심해져요.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 원어민 때는 쓰지 않는 문장이죠. 그럼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 중 더 중요한 주어는 당연히 주절의 주어가 되겠죠. 왕이 노이를 죽이는 것처럼. 그래서 반복되는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를 하면 문장은 편하게 되겠지만 잘못된 문장이 밑에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면 that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한 문장만을 이끌어주는 종속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주어가 없어진 시점에서 that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해석해보면 나는 사과를 먹다 원하다 동사가 두 개가 들어가서 잘못된 해석이 되게 돼버립니다. 그럼 이 부분을 다시 목적어 위치를 살려줘야겠죠. 그래서 나는 원한다 했을 시에 뭐를 원해라고 하면 목적어 위치, 즉 목적어 위치의 품사는 바로 위에처럼 명사가 들어가게 되야 됩니다. 하지만 it는 동사라는 품사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화를 시켜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먹다라는 동사 앞에 또 약속의 기호를 배처럼 정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추가된 거고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얘를 부정사라는 이름을 칭해주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명사의 역할을 했지만 아니 부자의 정할 정자 아직 품사를 정하지 않았다 해서 투부정사는 다른 형용사나 부사의 쓰임으로도 나중에 활용이 될 거고요. 그 예문도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지금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은 구라고 칭한다고 했죠. 그래서 명사 구가 목적어 구 자리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안에도 분석해보면 종속절의 동사, 종속어 구의 동사, 종속어 구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사과를 먹다 해서 명사화하게 됐기 때문에 명사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랬죠. 그래서 먹는 것을 원한다가 된 겁니다. 훨씬 간결해졌죠. 그래서 절과 구, 완전한 문장에서 불완전한 문장에 대한 변화 과정, 즉 경제적으로 축약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고요. 그 뒤로 이어서는 준동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즉 동사에 가깝게 행동하기 때문에 지금 동사에서 명사가 됐으나 동사의 해석, 먹다, 먹는 것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깝게 행동한다 해서 준할 준자를 쓰는 준동사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짧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워질 때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어서 완벽한 문장 말고 불완벽한 문장, 즉 준동사 안에서의 준동사의 쓰임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면 준동사에는 방금 말씀드린 투부정사, 그리고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지만 동명사, 그리고 분사라는 문법적인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럼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